오늘은 팩트론이라는 주식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뉴스가 하나 떴죠. 팩트론 신주 발행에 1200억 조달. 조달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뉴스를 보니까 650원 들여 신공장을 짓기 위해 1200억 유증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유상증자죠. 유상증자. 그랬더니 이제 시간외에는 하한가를 갔죠. 유상증자를 갔으니까 이제 하한가를 갈 수밖에 없겠죠. 유상증자라는 거는 이제 은행에서도 돈을 이제 못 빌리고 더 이상 못 빌리고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실제로 투자금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택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증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죠. 돈이 없다. 팩트론은 지금 현재 1조 2천억 원짜리 주식입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아주 폭등을 했죠. 폭등을 해가지고 뭐 2, 3만원대, 4만원대 가던 게 8만원까지 좀 2배가 갔습니다. 원래는 뭐 1, 2만원대, 3만원대 하다가 지금 8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가 왜 안 좋냐면은 이제 뭐 비전이 있으면 뭐 투자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증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먹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이죠.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계속 주식을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명백히 비양심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이거 말고 팩트론 말고 뭐 팩트론 말고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주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대표적인 게 HLB야. HLB. 지금 현재 HLB는 11조고 밑에 계열사들이 한 또 10개가 상장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20조 가까이 될 거예요. 잘 나갈 때는 그 이상 됐었죠. 근데 재무제표 보시면 뭐 마이너스 2천억씩 지금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 HLB 요 메인 회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계열사들도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계열사 10개 중에 돈을 버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사실 정상적인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뭐 HLB가 지금 현재 그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이름이 나 있는데 뭐 이제 항암 치료제 뭐 개발한다 이제 하면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 이제 불어넣고 주가만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데 글쎄요, 그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봐야 알겠죠. 그리고 아무리 그게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 큰 수익을 내준다고 해도 현재 뭐 PER은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다 마이너스 34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인지 그런 걸 한 번쯤 짚어봐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알테오젠. 그나마 이제 메이저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 중에서는 그나마 낫다고 이제 하는데 여기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엄청나게 시세를 냈었죠. 그래서 뭐 한 1년 동안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15조예요. 여기 PER 보시면 전 제가 이거 잘못 본 줄 알았어요. 620배요. 620배의 PER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2024년 전망 보니까 PER이 2000이에요. 2157. 정말 이거는 정말 경이적인 기업입니다. 그나마 순이익을 낸다고는 하는데 시총 15조에 비하면 82억 원. 사실 뭐 얘들 장난이죠. 나중에 얼마를 벌지 모르지만 그건 나중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펀더멘털이 있는 그 기반 위에서 미래의 비전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건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낫다는 게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노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뭐 엠폭스 이런 것 때문에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코로나 특수를 굉장히 많이 받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현금을 뭐 이제 바이오 쪽에도 투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 문제가 뭐냐면 뭐 엄한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바이오 말고 무슨 뭐 부동산이나 뭐 그런 쪽이에요. 그쪽에 더 이제 집중을 하는 거라 바이오노트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신약 개발한다, 뭐 실험한다, 뭐 임상한다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아이오 아파트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이오 아파트.
왜 제약회사에 아이유 기사가 있지 하고 이제 클릭을 해봤더니, 네, 한 채 130억 아이 아파트 2사 이종되었어. 그래서 이 굉장히 고가의 130억짜리 아파트 에테르노라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뭐 인간 강사, 뭐 아이유도 연예인도 있고, 그래서 슈퍼 펜트하우스 보유자는 조영식 바이오노트 의장이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진단 키트 파는 기업.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싼 집에 산다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돈을 벌었으면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주주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회사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회사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도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그 SD 바이오 센서죠, 모기업이. 근데 또 SD 바이오 센서의 대주주는 또 바이오노트예요. 이런 이제 순환 출자식으로 돼 있는데, 장녀 승계 부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 이제 자식들이 이 후계자가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얘기도 아니죠. 그래서 뭐 이제 전문 경영인이 하는 회사, 아니면 전문 어떤 바이오 쪽에 연구자가 이제 이끄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댓글을 봐도 그렇게 좋은 댓글은 없습니다. 뭐 대물림, 그 다음에 그 자기 분야 이외에 그런 이제 쪽으로 현금이 간다든지 이런 거죠. 이분 돈은 잘 버는 것 같아요. 돈은 잘 버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주한테 돌아가느냐, 그게 문제고, 상장할 때 비해서는 지금 3분의 1 토막 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아무튼 뭐 코로나에 특수를 받은 기업 중에 정말 제1위입니다. SD 바이오 센서, 바이오노트.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미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시총 4천억. 그나마 여기는 돈을 벌고 있어요. 네. 아까 알테오젠처럼 그나마 나은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재무제표에 시뻘겋게 찍혀있는 회사보다는 낫죠. 그래서 이제 뭘 하는 회사나 봤더니, 뭐 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상당히 실적이 나옵니다. 당기순이익 14억 원, 영업이익은 2억 원이다. 근데 시총은 4천원이다. PER은 100배다. 과연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 줄기세포 화장품, 뭐 이것도 뭐 좋게 봐야 될지 안 좋게 봐야 될지는 이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미코바이오메드. 그래서 오늘 뭐 코로나인가요? 엠폭스인가요? 엠폭스 관련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시총 1,000억에 영업이익 계속 몇백억씩 이제 손실이 나는데도 시세가 나는 그런 아이러니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징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뭔가를 되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거나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거나, 근데 성과가 뭐 뚜렷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기업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합니다.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해요. 나 뭐 할 거야. 네. 그게 전부예요, 사실. 난 여태까지 20년, 30년 동안 뭐 했고, 앞으로 또 20년, 30년 동안 뭐 했다. 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곧 임상 통과가 된다? 아니면 곧 기술 이전 계약을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자주 합니다. 근데 성과가 난 경우는 별로 없죠. 세 번째는 이 테마에 편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테마주. 그 테마주라는 거는 테마가 있을 때는 시세가 나요. 근데 테마가 없을 때는 실적이든 뭐든 그 시세가 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잡주의 성격이거든요. 네, 바이오주 대부분이 그래요. 뭐 크든 작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뻥튀기가 심해요. PER이 뭐 2000배에도 지금 여기 찍어버리니까. 주식의 어떤 원리랄까요? 주식의 본질을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도 왜 개미 투자자들이 뛰어드냐? 시세가 날 때는 화끈하게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개미들이 사실상 여기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뭐 유중 폭탄을 맞아가지고 불시에 폭탄을 만든지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증시, 지금 네이버 그거죠. 인기 순위 차트인데, 여기 보면은 펩트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네, 뭐 9개,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30개 종목 중에 인기 순위에 10개가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뭐 다시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엠폭스도 있고 해서 올라온 거지만, 그 정도로 바이오주는 핫해요. 핫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죠. 펀더멘털이 이 모양인데도. 그게 사실 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워런 버핏 같은 그 투자자도 바이오 주식을 사긴 해요. 제약 바이오 주식. 근데 돈을 벌고 있는, 그리고 많이 벌고 있는 그런 이제 제약사, 또 바이오 연구 기업보다는 제약사 쪽, 메이저 제약사 쪽을 매수하는 거지. 우리 나중에 뭐 할 거니까 지금 적자여도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회사는 사는 법이 없어요. 아마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바이오 쪽을 잘 건드리지도 않지만 바이오를 사도 뭐 제약사를 산다든지, 그리고 이런 빨간색이 이제 재무제표 빨간색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회사, 또 이런 유증을 남발하는 회사, 이런 바이오 쪽에 누가 투자를 할지 모르겠네요. 투자를 하진 않죠. 버핏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좀 바이오 업계 어두운 면이에요. 어두운 면.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죠.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 데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근데 그게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무슨 약속만 하고 하면서 유증을 하면서 호주머니를 털어먹고 이러면은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고 투자에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